옥탑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는 30 중반의 노총각입니다. 하던 사업이 망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버티고 버텼지만 형편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나이가 있어 그런지 제대로 된 직장엔 취직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은 우리 아들 장가갈 때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한 채 해준다며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 그 돈을 사정사정에 받아다 코인으로 다 날려먹었습니다. 이후 옥탑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은 올해 50살의 과부였습니다. 3층 과부 주인 아줌마는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혼자서 1층에 슈퍼를 하고 있었고 밥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밤에 출출해서 마땅히 먹을 거리가 없어 라면을 사러 갔더니 주인 아줌마는 또 라면이야. 옥탑방 올라가 있어. 내가 김치라도 가져다 줄게. 네, 감사합니다. 라면을 사들고 나오려는 날 다시 불러세운다. 저긴 날씨도 더운데 나랑 맥주나 한잔 할래? 저랑요. 호호, 그럼 여기 총각 말고 누가 있어? 저야 남아 도는 게 시간인데 언제든지 옥상으로 오세요. 그래, 잠시만 기다려. 나는 방문을 열어둔 채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러고는 평소보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김치랑 마른 안주 그리고 캔맥주 한 묶음을 가져왔습니다. 편하게 술 한잔 할 사람이 없다면서요. 옥상 평상에 마주 앉아 둘이서 맥주를 한잔했죠. 과부 사정, 호라비가 안다고 오갈 데 없는 주인 아줌마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술 한잔 마시다 보니 취해 맨정신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줌마랑 하룻밤을 보내고 말았죠. 아무튼 아줌마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줌마는 매일 옥탑방으로 찾아왔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챙겨주면서 몸에 좋다는 보약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매번 아줌마가 나한테 하는 말, 좋은 건 못 해줘도 먹고 살게는 해줄게. 걱정하지 마. 놀고 먹어도 괜찮다는 소리였습니다. 이후 2년 동안 그녀가 운영하는 슈퍼마켓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하며 용돈을 받아 생활을 하는 셔터맨이 되었지요. 그러고 하나뿐인 외동딸이 내년이면 결혼을 합니다. 자기야, 우리 딸 시집가면 3층 안방으로 들어와 살아. 그녀에게 살림 차리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내 형편에 아줌마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한다고 부모님께 인사시키기도. 지금이라도 헤어져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의 인생은 30대 중반 즈음이 되고서야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온다죠. 특출나게 학력 좋은 사람이 아닌 고만고만했던 난 20대 중후반에 직장에 취업하고 30대 초반에는 직장의 환경이 어떻고 연봉과 대우가 어떻고 그러다 사업을 한답시고 대출까지 받아 의욕 넘치게 시작했다가 다 말아먹고 연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고 사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그러다 6월 말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서 사는 이야기하다가 친구 녀석 하나가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투자를 권유하더군요. 당시 부모님이 전세집이라도 마련하라며 주신 돈 1억 원이 있었고 제 친한 친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를 다시 만난 게 8월 중순. 코인 투자로 번 돈이라며 휴대폰으로 계좌잔고를 보여주는데 5억이 현금으로 있네요. 참고로 이 친구 놈은 한 회사에 정착하지 못하고 잦은 이직을 반복하다가 지금은 특별한 직업도 없습니다. 대체 무슨 재주로 돈을 벌었나 했더니 코인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솔직히 직업도 없는 친구가 5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 보니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누가 갑자기 수백억대 벼락부자가 됐다고 하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얼마를 벌었다 떠들기 시작합니다. 식당에 앉기만 하면 다들 코인 이야기로 바쁘던 때가 있었죠.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주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저도 솔깃해져 갔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만 사볼까? 오르면 팔고 다시 하고 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벌었네요. 우와, 이건 뭐 딴 세상이었죠.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게임 같기도 하고 돈 버는 게 참 쉬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코인은 불기둥이었습니다. 그 코인하는 친구와 점심을 먹었는데 역시나 코인 이야기를 신나게 합니다. 블록체인의 미래가 밝다. 앞으로는 세상이 토큰화될 거다.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주변엔 온통 긍정적인 얘기들과 코인 투자가 한 달 만에 100% 수익을 냈으니 세상이 온통 내 편처럼 느껴졌죠. 이번엔 2천만 원 정도만 사볼까? 그러고 10배 올라가면 2억이 되네. 그 정도로 인생 역전하기엔 너무 적은데. 만약 1억 정도를 사서 10배 올라가면 10억이 되지. 이 정도면 지방도시에 원룸 건물 하나 사서 임대료 받으며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군. 이따위 생각들을 하며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욕심이 났습니다. 마음속에 욕심과 초조함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옮길 때다. 부자들은 결코 대중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이 기회다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더욱 용기를 냈죠. 결국 1억 원을 투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코인이나 블록체인이라는 게 뭔지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호구를 기대하며 샀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서 5천만 원이 넘게 손실을 보고 원금만 회복하면 그만둬야지 하는 욕심으로 계속해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그마저도 반의 반 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삶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몇 달째 우두커니 집에만 있었죠. 시간이 너무 많아 요일 개념도 없어졌어요. 오늘이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조차 모를 정도였거든요. 세상과 단절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월세도 못 내는 상황에 보증금마저 다 까먹고 형편에 맞는 방을 알아보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0만 원 하는 옥탑방 생활이 시작되었죠. 주인집 아주머니는 1층에서 수퍼를 하시면서 3층에 사시는데 26살 딸과 둘이 사시대요. 원래는 주인집이 여자 둘이 사는 집이라 여자한테만 세 주려고 하셨다는데 부동산에서 하도 사정을 해서 한번 보자 했더니 웬 멀끔하게 생긴 총각이 너무 안쓰러웠다고 하면서 집세도 깎아주셨다죠. 사업이 망했다고 인생까지 망한 건 아니라며 밥은 어떻게 해먹냐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밑반찬 하시면 꼭 제목까지 챙겨주셨고요. 그러다 술 마시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한 번, 두 번이 세 번, 네 번으로 이어지면서 사귄 지가 벌써 횟수로 3년째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내 이름으로 된 상해보험까지 들어주고 매일 집에만 있으면 몸 상한다며 3개월짜리 헬스장도 등록해주고 물론 용돈도 챙겨줍니다. 내 형편에 아줌마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혼하기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헤어지기는 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녀가 갑자기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할래요. 처음엔 살짝 당황했지만 날 챙겨주려는 모양이구나가 느껴져서 바로 아무렇지 않게 알았다고 하고 그녀 집으로 갔죠. 아내가 불륜이 발각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채팅 어플로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차마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된 나의 마음은 한편으로 슬프기조차 했다. 이게 현실일까?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보다 믿어지지 않는 사실은 그렇게 만난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란 점이다. 집 근처에서 혼술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절친한 친구인 정희에게 전화가 왔다. 그녀는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정희 씨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내와 이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어 연락을 했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녀도 술을 마시고는 집에 가는 중이라고 했다. 집 앞에 도착을 했다고 해서 나랑 한 잔 더 하자고 제의를 했다. 많이 기다렸죠. 숨이 찬 그녀 목소리에 애교가 깃들었다. 아이 숨차. 뭘 그리 급해서. 경태 씨 너무 기다리실까봐. 둘은 술을 마시며 이혼과 연애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어느덧 몇 잔의 술이 돌고 둘 다 취해버렸다. 그녀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고 조금 있다가 돌아와서는 옆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멀리 한 커플이 앉아있을 뿐 손님이 없었다. 나는 안쪽으로 들어가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아내가 수년 동안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 또한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몰라 함께 술을 마시고 위로만 해줄 뿐이었다.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고 헤어지려는 찰나에 그녀가 갑자기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할래요. 처음엔 살짝 당황했지만 날 챙겨주려는 모양이구나가 느껴져서 바로 아무렇지 않게 알았다고 하고 그녀 집으로 갔죠. 이혼 준비는 잘 돼가냐는 둥, 이혼하면 어디서 살 거냐는 둥. 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그녀의 고민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애세포가 다 죽은 것 같다면서 연애를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되어 외롭다고.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서로 힘든 거 말하고 속상하다며.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결국 하룻밤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평소에 필름이 자주 끊기긴 하는데 정말 필름이 끊긴 게 이거구나 하고 표정 관리 안 되고 헉하고 아침에 불이 나게 나왔는데 그 와중에 설레었습니다. 이후 그녀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미친 거 알지만 뭔가 그냥 계속 좋았습니다. 사실 처음엔 없던 일로 하자. 이러고 일부러 제 친구도 소개시켜주고 그랬는데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다 또 만나면 잠자리를 하고 정말 한 달에 한 번은 현타 오고
주변의 친구들한테 말하면 욕 한 번씩 얻어먹고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녀가 너무 좋아졌어요. 궁합이나 성격이 너무나도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린 어떤 관계냐고 했더니 오빠도 잘 알잖아요. 전 아내랑 고등학교부터 10년 넘은 친구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린 왜 만나냐고 했더니 너무 좋은데 걱정도 되고 사귀어도 되는 건가 자신이 없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38살, 아내는 32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성격 차이도 너무 크게 나서 연애하면서도 정말 자주 싸워 헤어지고 다시 만나길 몇 번이나 했죠. 그리고 여친이 회사 남직원들이랑 유독 사이가 좋았습니다. 퇴근하면 같이 술 마시러 다니고 다음날 술병 났다고 하면 약국에 들러 약도 사다 주고 또래 여직원도 있었는데 유독 남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보수적인 제 입장에선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신경 쓰이지 않게 잘 좀 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고 말다툼도 있었지만 여친이 워낙 성격이 활달하고 사교성이 좋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러다 아이가 생겨버린 겁니다. 아이를 지울까도 고민했지만 여자친구의 설득 끝에 책임지고 낳기로 결정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출산까지 무사히 마치고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아내 문제로 만나서 꼭 할 말이 있다더군요. 아내에 대한 신상과 함께 어느 동네 사는지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다 알고 있는데 느낌이 싸해지면서 뭔가 불안하더군요. 곧장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아줌마였어요. 저기, 아주머니 제 아내는 어떻게 하세요? 그 아줌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당신 아내 되는 사람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저희 와이프 얼마 전까지 전업주부로 있다가 얼마 전부터 직장 다니고 별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검정색 샤넬백에서 사진 20장 정도 되는 걸 테이블 위에 촥 하고 뿌리면서 저한테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순간 이게 뭐하는 짓이지. 근데 자세히 보니 와이프 사진이었어요.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스킨십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순간 땡했어요. 믿겨지지가 않았거든요. 당신 아내가 우리 남편하고 바람났어요. 남편 되는 당신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꾹 참고 당신한테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 와이프가 무릎 꿇고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서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선 몇 주 동안 말도 안 섞고 지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행도 다녀오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나 싶었어요. 근데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계속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래서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는 건가. 다행히 아무런 일 없이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새벽 1시경에 와이프는 자고 있는데 폰에서 알람이 2-3번 울리더라고요. 알람 뜬 걸 보니까 채팅 어플이네. 또 다시 그날 그 느낌, 뒤통수가 쎄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남자랑 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나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유부녀예요. 네, 유부녀는 좀. 유부녀가 더 뒤끝없는 거 몰라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나 몰래 그동안 이렇게도 꾸준히 만나왔었구나.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친구 정희는 주관적인 시각이지만 외모가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랑 연애할 때부터 알았는데 그 당시 남친이 없다길래 헤어졌냐니까 아니래요. 연애 안 한 지 오래되었다고 좀 친해지고선 더 깊은 얘기가 오갔는데 연애 안 한 지 무려 5에서 6년 정도 됐다고 하대요. 마지막 연애가 25살 땐가 그렇다더군요. 그런 그녀와 4달 전에 어쩌다 술 마시고 자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가볍게 지내면서 썸을 타게 됐는데 너무 잘 맞으니까 점점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쉽게 시작한 사이라 연애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가끔 데이트도 하고 기념일에 선물도 주고받고 그런 식으로 점점 사이가 발전하다가 얼마 전에 저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제가 정식으로 교제하는 건 어떻겠냐고 했더니 거절하더군요. 근데 계속해서 만나오면서 저만 자꾸 마음이 커져가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날따라 술이 땡기더라고요. 그녀도 오랜만에 술 마신다고 술 좀 더 마시자고 하더니 얼마 가지 못해 취기가 살짝 올라오는지 모양새가 좀 흐트러지더군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경태 씨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니죠? 전 여친과 헤어졌는지 한 5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나보다 먼저 사귀면 어떡하지? 혹시 아는 사람이랑 사귀기라도 한다면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정도 많은 데다 외로움도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전 여친한테 의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전 여친으로 인하여 친구들하고도 너무 멀어진 상태라 더욱 힘든 나날이었죠. 여친한테 많은 걸 의지했었는데 어쩌다 성격이 너무 안 맞다 보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5개월 전 일인데 얼마 전까지도 매일매일 전화를 걸었어요. 참 바보 같은 행동이긴 하죠. 근데 역시나 전화 한 통이 없었네요. 한동안 매일 그렇게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녀를 못 잊어서요. 그러다 보니 삶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고 의욕도 사라져버렸죠. 어느 날 문득 이러다 평생 독신으로 혼자 살다 죽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취미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그러다 우연히 바리스타 교육에 관한 홍보물 전단지를 보게 되었고 무언가 삶을 더 알차고 보람차게 보내고 싶은 나머지 바리스타이급 과정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적이다 우리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학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사람은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바리스타 자격증 수업을 듣고 싶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수업은 정원이 2에서 4명 정도로 소수정예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론 수업과 에스프레소 추출 방법과 머신 이용 방법 시연이 끝나고 직접 실습 등으로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 커피 음료 제조, 라떼아트를 배우는데 기간은 약 4주, 주 2에서 3회. 강의 시간은 총 20시간인데 1일 2에서 3시간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더군요. 한 10분 정도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나누고 레슨 스케줄을 잡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레슨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 첫 레슨 날. 건물 4층에 위치한 아카데미는 사무실을 제외한 약 30여 평 정도의 공간에 커피 머신 여러 대와 로스팅 기계 그리고 칠판과 테이블이 놓여져 있었는데 강의실이라기보단 마치 예쁜 카페 같은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반갑게 인사하는 목소리는 지난번 전화에서 들었던 그 여인의 목소리였어요. 아카데미 규모가 너무 적어서 놀라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카페처럼 너무 이쁘게 꾸며 놓으셨네요. 강사는 30대 중후반으로 보였고 긴 머리에 밝은색 염색을 했고 약간 볼륨이 있는 타입이었다. 조용하신 성격인가 보네요. 몇 살이세요? 아, 27이요. 그렇군요. 저랑 동갑이네요. 네? 나랑 동갑이란 소리에 난 몹시도 놀랐다. 내가 좀 당황한 모습을 보이자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깔깔 웃는 거임. 그리고 내 옆으로 바짝 다가서며 나를 빤히 쳐다보고는 띠 동갑이라고요 하며 다시 웃었다. 난 한참 동안 멍 때리고 있었다. 사실 가까이서 보니 누가 봐도 30대 후반의 미시 정도로 더 늙어 보였거든요. 근데 뭐랄까 나이는 살짝 들어 보이는데 약간 고급지고 교양 있어 보인다고 할까. 알고 보니 전문대이긴 하지만 겸임 교수로 강의를 나가고 있다더군요. 후후, 무슨 남자가 숫기가 없어요. 여자친구 없으세요? 네, 없어요.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한창인데 솔로라니 어쩐데 많이 외롭겠어요. 캬르르르 하며 또 한 번 초면에 뇌를 거치지 않고 일침을 날리며 날 놀라게 만든다. 에구, 저런. 내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네. 원래 수업을 2명이 받기로 했는데 한 분이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겨 다음으로 미루는 바람에 혼자서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 앞으로 교육을 잘 배우려면 서로 편해지는 게 좋겠죠. 아, 하하, 그렇죠. 나를 보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는 그녀, 그때부터 둘 사이의 묘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그러고 1대1로 수업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대화 도중 그녀가 유부녀가 아닌 노처녀란 걸 알게 되었죠. 그전까지는 그냥 좋은 학원쌤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 역시 남자인지라 미스란 소리에 괜히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진짜요. 쌤 정도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남자들이 다들 눈이 삐었나 봐요. 남자들은 다 뭐 하나 몰라. 이런 여자 안 데려가고. 내가 좀 더 어렸으면 대쉬했을 텐데. 그리고 절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에게 저도 모르게 호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애정결핍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라도 된 양. 안 보면 보고 싶고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수업 마치고 시원한 맥주나 한잔 하실래요? 했더니 그녀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호프집에 들러 사이좋게 500cc 생맥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처음에는 화려한 싱글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결혼에 대한 미련이 크게 없었는데 점점 주변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연애하는 모습을 보니 부러워지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나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결혼은 나중 문제고 우선 연애라도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이젠 나이가 들어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사람 만나고 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다며 앓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속 깊은 얘기 하는데 듣고만 있기 뭐해서 저 역시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과 친해지는 게 쉽지가 않다며 여친과 헤어지고 참 힘들었다며 별의별 얘기를 터놓고 했죠. 그날따라 술이 땡기더라고요. 그녀도 오랜만에 술 마신다고 술 좀 더 마시자고 하더니 얼마 가지 못해 취기가 살짝 올라오는지 모양새가 좀 흐트러지더군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경태 씨,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니죠? 네, 뭐. 당황하는 나를 놀리는 듯한 그녀의 얼굴 표정이다. 뭘 그리 놀라요? 나 좋아하냐고요? 제대로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깐 내 생각이 맞았나 보네. 이성으로 나쁘진 않죠. 그녀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말았다. 그럼 나랑 사귈래요? 네, 뭐라고요? 잘못 들었나 싶었다. 정말 순진하구나, 경태씨. 나 좋아하는 마음 있으면 나랑 사귀지 않겠느냐고요. 나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되게 용기 내서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순간 환한 미소를 띄운 채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고백에 오케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좋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미쳤나 보다. 경태씨, 그럼 앞으로 나만 좋아해 줄 자신 있어요. 나이차가 12살이나 나는데. 그녀는 나이차에 대한 확실한 내 의중을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살짝 망설이긴 했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네, 전쌤만 괜찮으시다면 상관없어요. 저한텐 쌤이 정말 과분한 사람이거든요. 내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 얼굴에 크게 만족한 듯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나 같은 찌질이가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박사님과 연애를 한다고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평범한 미혼남입니다. 그녀와 2년째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보다 12살이 많으며 둘 사이의 문제는 전혀 없이 꿈 같은 결혼을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한참 넘긴 여친이다 보니 당연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는데 얼마 전부터 여친 집에서 저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제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친이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언니와 나이 터울이 7살 이상 날 만큼 막둥이에다가 집에서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자라 부모님이 저를 반대할 때마다 별다른 대꾸 없이 그냥 고개 숙이고만 있답니다. 처음엔 내가 아직 인사도 안 드리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니까 내가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찾아뵙고 나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말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아예 저를 보지도 않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습니다. 학원은 당연히 못 다녀봤고 다행히 공부머리는 좋아서 인서울 장학금 받고 들어갔고 생활비는 장학재단 대출 받고 평일엔 과외하고 주말엔 알바를 풀러 뛰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거든요. 그러니 수중에 모은 돈이라 봐야 오피스텔 전세금 정도였으니 그쪽 집안에선 귀하게 키운 박사 딸내미를 저한테 시집보는 게 성에 차지 않는 건 당연할 수밖에요. 저희 부모님 얼굴 뵙기도 이젠 죄송스럽습니다. 여친은 저 아니면 누구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자기 옆에 있으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냥 매일 오는 게 전부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이런 일을 실제로 요즘 겪고 있다 보니 한숨만 늘어나네요. 정답이 있는 걸까요? 정답은 꼭 아니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일까요? 그래서 다음에 또 술 먹고 진상짓 하면 무사히 안 넘어갈 거라고 카톡을 보냈죠. 무사히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궁금하면 또 그래 보세요. 그때 보면 알겠죠. 군 전역 후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집 앞 삼겹살 식당에서 알바를 구한다고 하여 전화를 드리고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 면접 보는 사람이 30대 후반의 아주머니였는데 말투가 직설적이고 다소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나한테 자길 박 실장이라고 소개했다. 한참을 나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는데 일이 진짜 힘들다. 버틸 수 있겠느냐? 일한다면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느냐? 당연히 난 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솔직히 복학 때문에 4개월 정도 밖에 일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군입대 전 알바 경력이 있어 일이 힘든 건 상관없다고 하니 당장 내일 일할 준비를 하고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셨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는 방법과 세팅하는 방법부터 배웠는데 저녁 8시를 기점으로 쏟아지는 손님들로 인하여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채 투입되고는 했다.
당연히 실수를 남발하고 혼나기도 했지만 첫날 제대로 배워두면 다음날부터 편하게 할 수 있기에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웠다. 일단 식당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숙성 삼겹 전문점이었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3명, 고기 손질하시는 아저씨 1명, 서빙 보는 아줌마와 알바생 7명, 사장님과 카운터 보는 누나 1명, 총 13명이나 되는 규모가 제법 큰 식당이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카운터 보는 박 실장이라는 여자는 사장님의 큰딸이었고 6개월 전 이혼한 돌싱이었다. 이혼하고 엄마 식당에 카운터를 보며 빌부터 사는 느낌의 철없는 여자로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에 일하던 알바생이 갑자기 잠수를 타는 바람에 급하게 알바를 구했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 잠수 탄 알바생이 뻔뻔하게 가게로 돈을 받으러 왔는데 사장님의 말로는 하필이면 주말에 저 알바생이 잠수 타는 바람에 웨이팅 손님을 다 받지도 못했고 그 덕분에 주문 누락 및 착오로 크레임도 많이 들어오고 매출도 떨어졌다면서 무슨 염치로 돈을 받으러 왔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고깃집은 구하기 쉽다고 해서 일하기까지 쉬운 곳은 아니었다. 보통의 고깃집 알바가 하는 일은 처음에 손님이 들어오면 상 세팅, 고기 나르기, 경우에 따라 불 나르기, 추가 주문 나르기, 추가 반찬 나르기, 추가 음료 나르기, 가고 나면 테이블 치우기 등이다. 어느 날 여성 손님 2분이 불이 너무 강하다고 좀 약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난 뭣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불판을 빼고 집게로 숯을 빼내려고 했다. 당연히 집게로 끄적이다가 불똥이 튀었고 여성 손님 한 분의 패딩에 구멍이 난 것이다. 다행히 박 실장이 그걸 보고는 귀신같이 달려와 죄송하다며 고기값을 받지 않으셨고 다행히도 당사자분은 별일 아니라며 용서해 주셔서 조용히 넘어갔다. 그 순간 박 실장이 어찌나 고맙던지 기회되면 언제 한번 꼭 신세 갚는다고 말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쉬는 날 뭐하냐고 물어보길래 평소랑 다름없이 그냥 집에서 쉰다고 했더니 신세는 언제 갚을 거냐며 휴일 날 저녁에 같이 술 한잔 하자대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고 술자리를 가졌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연애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로 만나는 이성이 없다. 그러니 휴일날 둘이 같이 있는 게 아니냐며 한참을 웃다가 결혼 3년 차에 왜 이혼했냐 궁금하다고 했더니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대요. 배우자가 바람피면 바로 이혼할 것 같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자기한테 닥치니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집 어렵게 못 준다고 얼마 가지 못해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더 볼 것도 없이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하면 정신 나간 남자들 쉽게 보고 들러붙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무슨 하자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니까 쉬쉬하게 되었다고. 어쨌든 그렇게 신세 한탄 들어주고 완전 꽐라 직전에 그녀를 집까지 부축해 댈 것 같죠. 맨정신에는 몰랐는데 술 취하니까 왜 그리 달라 보이는지 남자는 다 똑같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녀는 술만 마시면 성격이 180도 변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여성스러워진다고 할까요? 애교도 굉장히 많아지고 성격이 귀여워지지만 술을 한 번 마시면 몸을 못 가눌 정도까지 마셔서 필름이 끊기기도 여러 번이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때만 그런다고 했습니다.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카톡이 왔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또 술 먹고 진상짓 하면 무사히 안 넘어갈 거라고 카톡을 보냈죠. 무사히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궁금하면 또 그래 보세요. 그때 보면 알겠죠. 그날 이후 부쩍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휴일날 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화 내용은 더욱 딥해져 갔죠. 근데 너 여자들한테 인기 없을 듯. 갑자기요. 제가 왜 인기 없을 것 같은데요. 자기는 공부 잘할 것 같은 모범생처럼 생겼잖아. 저 이래봐도 연애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경험도 많고요. 말만 들어봐서 잘 모르겠네. 암튼 너 생님처럼 생긴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나도 순간 당황해서 뭔 말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뭐래요? 또 술이 많이 취했나 보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우 같은 게 내가 자존심 세다는 걸 알고 그걸 건드린 건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순간 발끈하게 되었던 거죠.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랑 연애라도 한번 해보시던가요? 그랬더니 괜찮겠어. 나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그녀의 집으로 갔고 우리의 연애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5살의 미혼남이고 35살의 돌싱녀와 연애 중입니다. 평범한 누나 동생 사이였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위로를 해주었고 이후 사적으로 자주 만나며 그녀의 고민 힘든 점 등등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또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라며 짧은 시간에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많이 보여서 뭐든 응원해주고 기운 차리게 도와줬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 말고는 진지한 얘기나 고민 상담 들어주는 거 하지 않는데 그녀의 고민을 들어보니 성격도 비슷하다 못해 똑같고 제 고민도 털어놓게 되더군요. 그 때문인지 사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결국 사귀게 되었죠. 근데 제가 좀 올인하는 스타일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질투가 좀 있는 편인데 제가 복학 때문에 일을 그만둔 시점부터 여자친구가 그 식당에 고기 손질하는 아저씨랑 엄청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 아저씨도 돌싱이었고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바빠서 전화 온 것도 몰랐네 라고 말끝을 흐리기만 반복하고요. 솔직히 여자친구 외모가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남자들에게 제법 인기가 있었어요. 일할 때도 여기저기서 툭하면 들이대는 남자도 꽤 있었고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1년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이 있는 것이 당연해졌고 무뎌져 버렸습니다. 매번 약속 시간에 늦고 일 때문에 약속했던 것들이 미뤄지고 결국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있었지만 스스로도 많이 부담스러웠기에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이별이었기에 생각보다 의연했고 괜찮았습니다. 헤어진 지 2개월이 되었을 때쯤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더군요. 단지 이성적 애정이 사라졌을 뿐이라면서요. 그런 이야기 끝에 얼굴을 한번 보기로 하고 만났죠. 그녀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랑 헤어지고 보름 만에 전에 알고 지내던 오빠랑 사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며 자기 만나면서 잊으라고 그 오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전에 싸우고 헤어지자고 해도 하루 안에 다시 연락해서 다시 만나기를 수차례 했었는데 이번엔 나도 좀 많이 지쳐서 먼저 연락을 안 했더니 하여튼 잘 지내라며 그렇게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 여친이 일 끝나고 술을 한잔하고는 데리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데리러 갔다가 그날 밤 같이 보냈네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서로 쿨하지 못하게 이게 뭐지? 엔조이인가? 그러니 전 여친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그러지 뭐 서로 아직 보고 싶고 이별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이렇게 가끔 만나서 얼굴 보고 놀자고 하더군요. 서로가 무뎌질 때까지요. 사실 이렇게 지내다가 무뎌지는 것도 좋은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도 받고 누릴 것도 맘껏 다 누려보고 이혼도 해봤으니 이제 나와 결혼해 줄래? 그 남자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20대 중반 지인의 모임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동아리 선배에게 연락처를 물어 전화를 했다며 처음 전화할 때부터 내가 좋다고 고백했던 남자. 뜬금없는 전화에 솔직히 어이도 없었지만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참 황당한 경험이었죠. 다음 날 그 남자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어제 실례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의 연락은 시작되었고 그러다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상처 주지 않겠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 결국 그 남자 자취방에서 2년간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알콩달콩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그 행복. 빨리 뛰어가서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던 내 마음.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같이 해먹던 밥도, 같이 컴퓨터로 보던 영화도, 청소할 때도, 빨래할 때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죠. 그리곤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자취방을 찾아오셨고 당장 결혼할 거 아니면 헤어지라는 말에 그 남자가 책임진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하단 말만 계속 하더군요. 그 남자는 전셋집 하나 얻을 능력도 없는 흙수저였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각자의 집에 돌아가던 그날 많이 울고 진짜 서럽게 울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어른들의 소개로 8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집안은 부유하며 외제차를 타고 다녔죠.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준다는 그 남자의 부모님. 그 남자의 집안은 대대손손 땅 부자더라고요. 강남에 빌딩도 2채나 있다고 했습니다. 주차장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남자였죠.
손이 귀한 집안에 만약에 손자라도 낳아준다면 빌딩 한 채를 내 명의로 해주신다는 말에 욕심의 눈이 멀어 만난 지 6개월 뒤 결국 결혼을 하고 말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왜 그리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지 밑으로 동생만 3명의 아픈 홀어머니까지.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무조건 돈 많은 남자 만나 결혼하여 친정 호강시켜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어쩜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하는 건 사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한 달이나 다녀오고 500 넘는 목걸이도 사주고 데이트도 고급진데 데리고 가고 생일 선물로 샤넬 가방도 받아보고 또 운전면허증 따자마자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무엇보다 남편이 어머니랑 동생들 번듯하게 살 집 하나 마련해주고 동생들 학비고 용돈이고 다 책임져줬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그것은 소박하게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처음에 얼굴 보고 돈 보고 사귀기 시작해서 소박한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크게 없었죠. 또한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가 더 잘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는 평생 같이 갈 줄 알고 결혼했어요. 연애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신혼 때도 목소리 한 번 높인 적 없어서 우린 진짜 잘 맞는다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아이를 많이 원해서 결혼 2년 6개월 뒤 사내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부터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칼퇴근하던 사람이 퇴근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고 첫돌 즈음부터는 퇴근도 늦고 칼퇴근한 날에는 운동을 나갔습니다. 주말엔 조기 축구나 낚시를 갔고요. 그래도 우리 사이는 이상하게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남편은 짜증내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없고 집에 있을 땐 아이한테 잘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 아들을 낳으면 준다던 빌딩을 내 명의가 아닌 남편 명의로 한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날 크게 싸웠는데 남편이 처음엔 미안하다 하다가 결국은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딨냐고 그러는데 화가 나는데 더 이상 화를 못 냈습니다. 그러다 아이 2돌 지나고 남편은 결국 바람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마침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얼굴 한번 보자고 해서 같이 술 먹다 실수를 하고 말았죠. 남편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자친구가 자꾸 생각나고 남편과 둘 사이를 계속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는 박봉의 키도 작고 인물도 준수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것 하나만큼은 잘 맞았거든요. 전 남자친구는 나를 사랑한다며 언제든지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돌싱이라도 괜찮아 하면서 말이죠. 결국 8개월 뒤 결혼 생활 6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한동안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이혼 소식을 들었는지 연락이 왔고 술 한잔하면서 옛날 이야기하다가 또 그만 자연스럽게 실수를 하고 말았죠. 우린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가끔 만나서 놀아주는 친구 사이가 되었죠. 새로운 직장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자기를 버리고 떠날 때 돈 문제만 빼고는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면서 붙잡지 않은 비겁한 남자처럼 아무 말 없이 떠나보낸 게 한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도 봤고 누릴 것도 맘껏 다 누려보고 이혼도 해봤으니 이제 나와 결혼해 줄래? 그 남자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전 남친과 살림을 차렸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새벽 울리는 벨소리, 이혼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막상 전화가 오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받아버렸어요. 술이 잔뜩 취해서 꼬부랑 소리를 내며 잘 지내냐는 의미 없는 인사를 나누다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끝내 전 배우자는 울며불며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울음소리에 마음이 약해져서 달려갔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미 만취 상태. 이야기가 진전이 되질 않고 겨우 진정시키고 술기운에 잠이 든 전 배우자를 두고 집에 왔어요. 한숨도 잠을 못 잤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결국 오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미안하다 연신 사과하는데 저는 괜찮다며 잘 지내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이야기 좀 하자고 하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한다는 말이 애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한다고 다른 친구들 가족처럼 자기도 살고 싶다 했답니다. 아이를 빌미로 남편 쪽에서 재결합 의사를 보인 겁니다.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자면서 저를 설득하는데 저는 재결합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아이만 생각하래요. 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로서 희생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도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매일 밤 울게 되네요. 저러다 애가 삐뚤어지는 건 아닐지, 내가 애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